3초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SUV. 야, 그것도 괜찮겠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새로운 전기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아이오닉 5 하하하 예쁘죠. 그리고 EV6 오죽하면 내가 계약을 했겠어. 그리고 제네시스 G80 전기차. 네, 그런데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 전기 SUV 왜 안 내주냐 이거죠. 전기 SUV 왜 없어? 뭐 스포츠카, 세단, 해치백, 외건, 그리고 나서 SUV, 이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건 역시 SUV잖아요. 근데 왜 SUV 없어? 당연히 있어야죠. 물론 코나 EV, 니로 EV도 있긴 한데 코나 EV는 단종됐고, 그리고 니로 EV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이거 eGMP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아쉬워. 그래서 전기차 전용으로 뭐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번에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될 전기 SUV 이렇게 포착됐다고 하네요. 어떤 차인지 함께 보시죠. 네, 올 연초에 기아차가 플랜 S라고 해서 앞으로 2026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총 11개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차 전용 EV를 7대나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해에 한 대에서 2대는 내놔야 돼요. EV6 같은 게 7종류 나오는 거야? 그거 아니고요. 7대 중에 3대는 승용 모델이고 4대는 RV, 이런 식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기차 전용 모델 EV6가 이번에 승용 모델로 나온 거고요. 다음번에는 아마도 SUV 전기차, 뭐 미니밴 전기차,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스파이샷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EV6 같기도 하고 스포티지 같기도 하고 소렌토인가? 소렌토 아니지. EV6 같기도 하고 스포티지 같기도 한 이 차 뭐냐? 이렇게 궁금해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차가 바로 EV7인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분위기입니다. 일단 사진 잠깐 보면요. 사진 보면 꽤 크고 차 뒷부분이 굉장히 각져 있어요. 굉장히 각져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지문 확실하게 싫겠구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면에선 소렌토 같은 크기로 보이기도 하고요. 소렌토 전기차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뒤쪽에 범퍼라든지 뒤쪽 트렁크 형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EV6를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A필러 윗부분을 보면 이렇게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꺾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EV6의 디자인 액센트 같은 거였죠. 그게 그대로 이용된 걸 보니까 이게 EV6랑 시리즈로 만들어지는 차구나, 이런 것만큼은 분명히 보이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위장막을 잘 씌우고 가셨어야 되는데, 이거 주행하시다가 뭔가 트렁크에서 뭘 꺼내시고 위장막 덮는 걸 깜빡하신 것 같죠? 이걸 깜빡하셔서 치마가 들쳐진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약간 부끄럽네. EV6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나란히 놓고 보면요, EV6 여기 있고 이 차 이렇게 있고, 이거 뭐 옆에 크롬 라인 하나만 없으면 EV6구만,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스포티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차 뒷부분에 이렇게 빈 공간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 이게 뭐 EV6랑 비슷하다고 하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가니쉬 같은 게 있네요. 그래서 뒤쪽에서 봤을 때 조금 묘하게 보이는데, 아마 램프는 저 위쪽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겠죠? 이걸 들치는 바람에 램프를 다 덮어버렸어요. 어쨌든 최근에 EV6가 한 것처럼 이 뒷부분을 볼륨감 있게, 그러면서 굉장히 심플하고 매끈한 면을 넓게 사용하는 식으로 디자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미래의 자동차들은 굳이 캐릭터 라인을 막 이렇게 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심플한 면을 넓게 사용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일단 뒤쪽 오버행이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인승 정도의 트렁크가 굉장히 큰 차, 이렇게 느껴지고 뒤에 한 열을 더 넣을 것 같진 않네요. 소렌토보다는 조금 작아 보입니다. 일단 휠 베이스를 굉장히 넓게 뽑아야 하는 그런 전기차의 특성,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네요. 앞뒤 바퀴 간의 거리가 굉장히 길고 뒷바퀴 뒤쪽으로 오버행이 굉장히 짧아요. 앞쪽도 끝까지 뻗어서 그 앞으로 오버행이 굉장히 짧고요. 굉장히 좀 당당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느낌은요, 약간 EV6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미러 카메라 요번에도 도입하지 않은 것 같네요. 현대차는 사이드미러를 카메라로 대체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GV60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이드미러 카메라를 넣었지만, 사실 그걸 사용하면서 와, 이거 잘 보이네, 좋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적응하면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못 들어봤어. 아직은 적응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반도체 이슈가 있어서 이거 넣게 되면 또 차가 안 나온다고 하고, 어쨌든 기아차는 조금 실리주의인지 그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은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고, 옆에 사이드미러를 거울로 굳이 붙여서 사용하고 있네요. EV6 같은 경우는 A필러를 블랙으로 처리해서 이 루프가 좀 떠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바디 컬러가 칠해져 있네요. EV6랑은 좀 다르다,
다르다 이거지. 그렇게 고급스러운 자동차로 보이기보다는 실용적인 자동차로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EV6도 그렇지만 요즘 기아차가 벨트라인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분위기거든요. 스포티지도 그랬는데 이 측면 유리가 굉장히 작아요. 벨트라인이 게다가 위쪽으로 올라와 육상 선수가 처음에 출발할 때 약간 이렇게 웅크리고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운동성을 그런 벨트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MPV인지 SUV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SUV 치고는 측면 유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이 유리가 작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을수록 더 스포티하게, 스포츠카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넓을수록 SUV 느낌이 더 크게 나는데 지금은 SUV 느낌이면서도 지나치게 SUV 같지 않게 그냥 뚱뚱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날렵한 윈도우 라인 디에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휠을 보면 조금 못생겼어요. 휠이 지금 전기차 전용 휠로 보이는데 이게 공력 휠인데다가 도장까지 검정색으로 해놔서 더욱더 안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양산되는 휠을 보고 나면 그때 다시 평가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 공력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뚫려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공력 휠들, 그러니까 에어로다이나믹 휠들은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 나오는 공기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면을 크게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면을 크게 가져가면 장점은 공기 저항이 적기 때문에 연비가 더 잘 나온다. 같은 배터리로도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걸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브레이크의 열을 좀 식혀주기 어렵다. 이런 단점도 있죠.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모든 메이커들, 포르쉐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공력 휠을 쓰고 있어서 이걸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공력 휠을 쓰면서도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이걸 잘 풀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차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 휠하우스 주변에 약간 이렇게 플라스틱이 뻥뻥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아마 클래딩이 적용될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SUV 느낌을 가져가는 그런 SUV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EV6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EV6의 배터리는 77.4kWh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아이오닉에 비해서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400km를 훌쩍 넘고요. 지금 이 차도 아마도 더 큰 배터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배터리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여러 종류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공용으로 여기서 빼서 저기다 갖다 끼울 수 있게 배터리를 설계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차도 77.4를 탑재할 것 같습니다. eGMP를 사용하는 차는 뭐가 좋아요?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일단 800V 시스템을 쓰니까 조금 더 충전 속도가 빠를 것이다. eP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V2L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EV6 GT 버전 대략 580마력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V7 어떤 성능을 낼까? 아마도 기본적인 EV6의 성능을 내겠죠. EV7 GT가 만약에 나온다면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3초대 끊어주는 거 아닌가요? 3초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SUV. 야, 그것도 괜찮겠다. 연초에 기아차가 인베스터데이에서 이런 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EV 차량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9개의 차종이 이렇게 있네요. EV1에서부터 EV9까지를 다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인베스터데이에서 이런 식으로 보여줬어요. 아, 요 작은 거, 요게 EV1이겠구만.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왔군요. 다음을 보면요, 이 차가 아마도 EV7일 것 같습니다. 이 형태를 보아하니 8까지는 아닌 것 같고 7 정도 되는 차인 것 같아요. 그죠? EV7 같습니다. 야, 이 실루엣은 진짜 멋있거든요. 이거 CG니까 이렇게 멋있는 거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작가님께서는 스파이셔타하고 비슷하지 않냐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네요. 만약에 양산차에서 이 이미지가 나온다면 어우, 저 같아도 사고 싶은데요. 네, 지금 EV7의 크기를 봤을 때 살짝 작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소렌토보다는 좀 작아 보이잖아. 맞아요, 약간 작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전기차의 특성이 있죠.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같은 크기에서 더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겉보기에는 조금 작지만 실내는 소렌토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더 넓은 실내를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이 차의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차의 스펙은 공개된 게 없죠. 그렇지만 eGMP라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니까 eGMP를 사용하는 다른 차들하고 스펙이 비슷하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475km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4분 30초 충전해서 100km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되죠. 이 차는 앞뒤에 모터가 따로따로 달려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륜구동을 구현할 것 같고요. EV6 GT 같은 경우는 최대 출력이 584마력인데 아마도 그렇게까지 엄청난, 정말 584마력이면 솔직히 말해서 슈퍼카에 속하는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그 다음 출력, 그러니까 320마력 정도, 이 정도 되는 출력을 낼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300마력이 넘는 차가
사실 우리나라에 제네시스 3.5 터보 이런 애들만 이 정도의 출력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자동차에 속하는 그런 SUV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정말 매력적이겠죠. 근데 실내도 지금 공개되진 않았지만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V6의 실내가 이렇게 생겼으면 야,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터치식 버튼 이런 거 들어있겠구나, 그리고 기어 다이얼이고 그 앞에 시동 버튼도 거기 들어있겠구만, 이런 거 다 공유하겠구만, 어느 정도는 공유할 걸로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중요한 건 사실 가격이죠. 이게 뭐 아무리 좋아도 가격 비싸면 그냥 꽝이에요. 그리고 또 전기차는 이 가격이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 그래서 보조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보조금이 가격이 비싸면 또 안 줘. 그래서 어지간한 전기차 회사들은 5,990만원에 어떻게든 맞추겠다 라는 생각으로 차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EQA 같은 경우 5,990, 테슬라 모델 3가 5,999, 뭐 이렇게 해서 국산차보다 오히려 저렴한 그런 가격의 수입차들이 판매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차 EV7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5,999를 넘게 되면 6,000이 되는 순간 갑자기 보조금이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5,999에서 만원 비싼 게 아니라 600만원 더 비싼 게 돼버리니까 사실 그 금액을 쉽게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EV7 같은 경우 SUV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EV6보단 높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상하기엔 기본 모델, 그러니까 주행거리 짧은 스탠다드 모델이 어떻게든 5,999에 맞출 것 같고요. 롱레인지 모델은 살짝 애매합니다. 롱레인지가 그게 옵션이냐 아니면 롱레인지는 완전히 다른 트림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 롱레인지 배터리를 옵션으로 넣게 되면 어쩌면 보조금을 또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이 보조금 제도는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이 차가 나올 때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전기차 시대가 확실히 열렸습니다. 전기차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양한 전기차를 보면서 입맛에 맞는 전기차를 쏙쏙 골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기아차의 SUV 전기차 빨리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렌토 전기차 나오면 무조건 살 것 같은데, 소렌토 89 EV7? EV7에 3열이 있으면 바로 살 것 같은데, 소렌토 크기의 EV가 왜 안 나오는 거야? 스타리아 같은 거 EV로 나오면 안 돼? 수소차로만 나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오닉 7도 빨리 나와야 되고 EV7도 빨리 좀 나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골라서 사지.